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이 정치사를 조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는 어떤 작품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승만이라는 단어 자체, 이승만이라는 존재 자체는 금기어였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거를 머릿속에 갖고 사실은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북한이 그렇게 이승만을 죽이기를 하는 걸 보면서 왜 이럴까를 들여다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어떤 선입견, 그리고 잘못된 정보와 인식,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인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좀 더 그 객관적인 사실성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사실성에 한번 그 싸움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한 3년 반 동안 이 영화의 객관적 자료들을 찾는데 굉장히 좀 주력을 했죠. 정말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도움을 같이 주시고 같이 자료를 찾아주시고 특히 미국에 있는 교민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도움 덕분에 조금 더 수월하게 정말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발굴됐어요, 이번에. 가장 대표적인 게 1954년 8월 2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맨하탄에서 퍼레이드를 하거든요. 네. 전쟁이 끝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나라들과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낙후되었고 사실상 뭐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나라였죠. 근데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의 심장인 맨하탄에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처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영화 관람 열풍까지도 불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관심은 어떠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회적 현상이죠.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큰 바람이 불 것까지도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토지개혁 부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정말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뤘어요, 진짜로. 1950년의 농지 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지개혁 덕분에 지주계급이 사라지고 만석군의 나라가 결국에는 이병철, 정주영 이런 이 어떤 경제 영웅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을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장을 만들어서 여의도 당사자를 찾아가서 국민의힘. 근데 안 계시더라고요.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결국에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제 막 건국전쟁이 뜨기 시작하니까 아마도 좀 그때부터 이제 건국전쟁이 뭐야? 하면서 이제 좀 들여다보고 아, 이거는 한번 가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혹시라도 이 총선 시점과 이렇게 개봉 일자가 뭐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원래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겼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뭐 익히 다 아는 뭐 서울의 봄이라든가 또 길 위의 김대중 같은 영화들이 사실은 극장가를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어떤 진실성을 놓고 역사의 진실성을 놓고 한번 좀 붙어봤으면 좋겠다. 과연 누가 옳은 건지. 이제 그래서 개봉 일자를 사실 준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한 달 정도 앞당겼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나오면 논란이 될 것이다, 논쟁적일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논란은 분명히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신념 체계가 있거든요. 가치 체계가. 그 가치 체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은 일종의 그 부정의 대명사. 우리 사회에서 쉽게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었고 그것을 부추겼던 것은 사실상 그동안 잘못된 교육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9 혁명 때문에 하야하지 않았느냐. 그걸 또 미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반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15 부정선거는 명백하게 불법 선거입니다. 3.15 부정선거는 사실상 명백하게 이승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4월 19일 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발표를 하면서 4일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아가요, 부정자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맞아야 될 총알을
학생들이 맞았구나 이런 발언을 합니다. 사실은 4.19가 일어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이제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하야를 하십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사실상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도 어떤 당시의 정치적인 어떤 배경과 어떤 압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하와이로 떠나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고 뭔가 단편적으로 본인의 어떤 사관에 맞춰서 해석할 수도 있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결국 당신이 선택한 이 취사 선택한 역사적 사건이나 객관적인 자료도 당신의 주관이 개입된 거 아닌가? 저는 사실은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상 무슨 뭐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사관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사실은 네.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시각적 정보와 시각적 증거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다큐멘터리 감독은 자신의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영화는 어느 정도는 제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충분한 근거들이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 이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만류하거나 이런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말렸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어떻게 또 뭐 폐가 망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신 거예요? 아니, 철학과를 전공하셨잖아요. 철학과 전공한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다른 거 했으면은 뭐 경제, 경영 이런 거 했으면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전공을 철학한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철학은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다큐멘터리도 지금 보면 질문을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다음 작품으로 혹시 그러면 그런 약간 좀 어떤 의미도 있으면서 상업적인 것도 이런 거 좀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 생각은 없고 아직 뭐 솔직히 결정은 안 됐지만 사실은 한 3년 전서부터 좀 주목하고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 그러니까 이제 제1교포 북송 사건. 제1교포의 북송 사건. 네, 이게 일본에 사는 제1교포들이 이제 게임에 빠져갖고 북한으로 가요. 지상 낙원인 줄 알고 갔다가 현실이 그게 아니니까 거기서 뭐 저항하다가 뭐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일본으로 탈출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또 우리 좀 삶이죠. 우리. 오픈 인터뷰에서 내가 한번 내 속마음을 얘기해 보겠다.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 하면서 좀 많이 그러니까 울보다 울보였다. 좀 부끄럽지만 예. 이상하게 다큐멘터리 만들 때는 좀 눈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무슨 뭐 돈을 막 많이 벌고자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다큐멘터리 감독들은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을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다큐멘터리 감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복이고. 네, 지금까지 김덕영 감독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